닫을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조금 있는 느낌의 분위기가 조금 네. 그런 걸 미리 좀 알 수 있는. 이거는 미리 알기는 좀 어려운데 주소가 자꾸 바뀌는 데가 있어요. 사무장이 그 사건을 들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네. 한 번씩 하시는 말씀 중에서 네. 좀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런 회생 파산 이거를 다루는 사무실을 뭐 도산 전문 사무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네네네. 대체로 많이들 문을 닫는다. 네. 도산 사무실이 도산한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진실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사고가 좀 많아요. 뭐 이를테면은 이제 업무상 생긴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의뢰인이 1,000만 원짜리 채권, 2천만 원짜리 채권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한 1억 정도의 채권이 있었는데,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진행을 하다가 실수로 그런 채권들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래서 유튜브에 채권 누락 이렇게 검색하시면 누락된 채권 어떡하냐 뭐 이런 그런 사연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채권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아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너무 오래되거나 본인이 아예 기억을 못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사실상 구제 수단도 있고, 명백하게 이거는 알고 있는 채권이었는데 워낙 채권이 많고 서류가 많고, 또는 예를 들면 이제 신한은행인데 뭐 신한카드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뭐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무실의 책임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뭐 핵심 원인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 두 번째로는 채권을 다루고 돈을 다루는 일인데 의뢰인 분들이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하다거나 좀 순진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도산 분야가 직원이 뭐 딴짓을 하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완전히 변호사법 위반인데 민사나 형사업계에도 왕왕 있는 일이라고는 해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변호사 사무실로 수임료를 받지 않고 사무실에서 수임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개인 계좌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처리를 해주기도 하고, 또는 간 크게 사무실 이름으로 또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뭔가 이렇게 뭐 횡령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횡령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직원을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직원을 내보내면 되는데 보통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한 1, 2년 뒤에 의뢰인은 내 사건이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됐냐라고 하는데 그 의뢰인은 수임 목록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봤더니 벌써 1, 2년 전에 퇴사한 직원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다는, 보통 그런 직원들은 짧게 일하고 빨리빨리 다른 데를 옮기거든요. 뭐 그런 문제라든지, 뭐 그러니까 직원으로 인한 돌발 손해들이 좀 있어요. 뭐 그래서 실제로 여러 사무실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나가셨던 분의 사례도 제가 최근에 접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경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이제 도산 분야가 수임료는 굉장히 최저로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임료가 막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광고비 단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사무실에서 잘한다는 홍보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홍보 비용은 계속 나날이 증가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정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고, 또 이 회생과 파산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사실은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많이 하던 분야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뭔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딱 접근을 했다가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저 사무실에서는 뭐 150만 원 해줘? 그럼 난 100만 원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저가 수임을 했다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개월 만에 문을 닫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나면은 이제 우리 같은 사무실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 예전에 내가 어디 상담 받았을 때는 100만 원 해준다던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아먹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로 망하는 이유는 사실 마지막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경영 악화가 거의 뭐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 그 하다가 사무실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아마 네이버에 그런 것들을 검색하면 나올 텐데, 사무실이 없었다고, 사무실이 무슨 야반도주한 것처럼 아예 사무실 자체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무슨 사연인가 봤더니 검찰에서 한번 조사가 나온 거예요.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산이 변호사가 굉장히 저희 사무실처럼 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장만 찍어주고 도산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하고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몇 년에 한 번씩 검찰이 싹 털고 가면은 이제 몇 사무실이 이제 난리가 나고 없어지고 망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의뢰인들은 뭐 잘 끝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막 돈 내고 시작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보죠. 그 실제로 있었어요. 저그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울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왔는데 뭐 10년 전에 서초동에 사무실을 갔다가 첫 수입료를 내고 나서 사무실이 갑자기 없어졌대요. 내 돈을 이렇게 떼어먹고 나는 이렇게 눈 감으면 코 베가는? 그러니까 서초동을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대요. 그러고 이제 우연히 유튜브에 떠가지고 여기라면 가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약간 되게 오랫동안 그게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못 돌려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무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금 회생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자력이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죠. 법리상으로는. 근데 돈이 없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변호사니까 변호사를 상대로 그런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에 연루된 일단 뭐 사무장 그런 직원들 뭐 어떤 불법적인 것들에 개입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싹 날아가는. 문을 닫을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조금 있는 느낌의 분위기가 조금 네. 그런 걸 미리 좀 알 수 있는. 뭐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직원 계좌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돈이. 그거는 보호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사무실이랑 계약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과 또는 법무사 사무실과 정확하게 그 위임 약정이 되어 있고 회사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 회사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 미리 알기는 좀 어려운데 주소가 자꾸 바뀌는 데가 있어요. 사무장이 그 사건을 들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네.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무장이 사실은 그게 되게 웃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송달 주소가 자꾸 변경되고 이런 거. 네. 송달 주소 많이 바뀌면 뭐 4번, 5번, 6번 계속 바뀌더라고요. 막 얼마 전에 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다고 해서 위임을 하려고 했는데 법무사를 만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도 법무사 사무실에 있지도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하면 그분이 연결도 안 되고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의심이 돼서 제가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들어도 약간 좀 위험한데 싶긴 했었어요. 현명하시네요. 그쵸. 실제로 진짜 이게 좀 쎄한 느낌들 있잖아요. 아니 법무사 사무실에 한 번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매번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사실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봐야죠. 거의 영업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아니면은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름만 계약이 되어 있는 사무실에 자리조차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한 가지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내가 사건을 맡긴 도산 사무실이 좀 탄탄하고 경력이 있고 오랫동안 좀 신뢰를 쌓아온 사무실인지를 좀 판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